어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구 도심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려서 도로와 상가 등 곳곳이 침수됐고 신호등이 고장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낙동강 상류의 수려한 풍광을 무대 배경으로 하는 야외 수상 뮤지컬 부용지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FTA 체결로 지역 한우 산업의 타격이 큰 가운데 영덕에서 혈통 계량을 통한 고급 한우 육성과 농가 지원을 확대해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뉴스, 바닥으로 떨어진 지역 대학들의 위상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절기상으로는 입추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여전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턱이란 의미인데요. 하지만 입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36도, 안동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구미와 안동 등 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대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오후에 내린 요란한 소나기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죠? 오늘도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시간당 3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당분간은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제처럼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구 도심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도로와 상가 등 곳곳이 침수됐고 신호등이 고장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장대비에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맨홀에서 마치 분수처럼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자전거를 타던 한 남성은 도로가 물에 잠겨 길이 사라져버려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대구 도심에 갑자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대구 동구에서는 한때 시간당 36mm, 이곳 서구에서는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2연 3거리 등 도로와 상가 곳곳이 침수됐고 달서구와 서구 지역으로는 한때 1cm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무릎 밑에까지 물이 차올랐고요. 저 밑에 조금 저지대 쪽에는 물이 거의 허리까지 차올라드는 상황이에요. 또 낙뢰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고 신호등이 고장나면서 곳곳에서 퇴근길 정체가 빚어졌고 동대구역에서는 신호기가 고장나 열차 운행이 1시간가량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어젯밤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동구는 56.5mm, 서구는 81.5mm를 기록해 같은 대구여도 강수량 지역차가 컸습니다. 고온다습한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상층에서는 찬 공기가 아직까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하층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강한 대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구 기상대는 오늘 오후 한때 경북 북서 내륙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예보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대구시 노원동 3가에 있는 한 안경 코팅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관계자 1명이 다치고 내부 150여 제곱미터와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진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 중이었다는 공장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절단 도중 불티가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30일 치러지는 포항 나물릉군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늘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공천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천을 둘러싼 금품, 향응 제공 행위와 비방, 흑색 선전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포항 나물릉군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난 5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현재까지 새누리당 박명재, 이춘식 씨 등 예비 후보자 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명함 돌리기와 사무소 설치, 전화선거 운동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본 후보 등록이 끝나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구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9월 3일부터 17일까지 표본으로 선정된 8,4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대구 사회조사 결과에서 대구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책으로 62%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이라고 답했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42.7%로 2위,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이 36.4% 순이었습니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61.7%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차별의식과 관련해서는 학력이 71.6%, 가난 67%, 장애 64.8% 순으로 차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복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71%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 17%, 만족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뉴스 되돌아본 50년. 오늘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지역 대학들의 위상을 짚어봅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험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요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가히 묻지마식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경북 쪽의 대학교를 나왔을 때랑 서울권의 대학교를 나왔을 때 그 인식이 처음 보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수도권 대학 지원자는 45만 명에서 92만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지원자는 16만 6천 명에서 17만 9천 명으로 13,000명, 고작 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 대학들의 위상은 위풍당당했습니다. 경북대는 자타가 인정하는 한강 이남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비싼 등록금을 주고 서울의 사립대학을 갈 바에야 경북대를 선택하겠다는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사립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입학하면은 집안에서 참 경사났다고 잔치하고 하는. 영남대와 계명대의 특정 학과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동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982년 학력고사가 도입되면서 위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다 보니 성적 순으로 대학 순위가 매겨졌고 서울 지역 주요 입시 학원들이 수도권 대학을 배치 기준표 상단에 올려놓으면서 지역 대학들이 후순위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집권적 구조 속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된 것도 지역 대학들의 위상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안이한 대처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학제도 혹은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진로 지도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이런 유인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대학의 위상 하락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졸업 때까지 적어도 6천만 원 이상이 빠져나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자금의 역여 유출이 심각하고 젊은 인재가 빠져나간 도시는 생기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과거의 따뜻했던 봄날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입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대구 전 지하철역에 설치됐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1호선 성당못 등 6개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오늘부터 운영하면서 1, 2호선 전체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1호선 14개역 에스컬레이터 공사도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냉동 생선을 실온 상태로 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된 대구 시내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업체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제가 된 수산물뿐 아니라 농축산물과 즉석식품 등 모든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유통업체 임직원과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보건, 법률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금융 이용, 지역 생산제품 매입, 용역 서비스 발주와 지역 우수업체 입점, 지역민 고용 등 7개 항목에 대해 단계별로 나눠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낙동강 상류의 수려한 풍광을 무대 배경으로 하는 야외 수상 뮤지컬 부용제가 안동 하회마을에서 4년째 막이 올라 오늘부터 닷새 동안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가 뮤지컬 부용제의 시작을 알리고 깎아지른 절벽 앞에서는 임진년 피비린내 나는 전쟁씬이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하회탈 설화 속 사랑 이야기와 서해 유성룡 형제의 애틋한 사연에 화려한 군무와 감각적인 음악 선율이 더해지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작품보다는 훨씬 더 와닿는 게 좋지 않을까. 소리를 더 발성을 내고요. 몸도 이제 더 크게 관객들이 많이 느낄 수 있게. 실경 뮤지컬답게 64m 높이의 부용대와 거대한 낙동강, 한여름 밤하늘이 환상적인 특수 영상을 통해서 수상 무대의 일부로 활용됩니다. 130명이 넘는 출연진과 2,000명의 야외 관객을 압도할 첨단 음향 시스템은 무대 집중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대는 상당히 커졌습니다. 작년 무대보다 한 2배 정도. 또 양쪽에 있는 나무와 절벽이 실제 배경하고 잘 어울리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11만 명의 관객을 매료시켰던 안동 하회마을의 부용제는 오늘 저녁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북 지역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515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81명으로 지난해보다 35% 늘었고 재산피해는 117억여 원으로 2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장, 창고 등 대형 화재 발생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51건으로 전체 43%를 차지해서 가장 높았는데 담배꽁초 부주의가 151건, 불씨, 불꽃, 화원 방치가 144건, 쓰레기 소각 11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휴가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달 말까지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안내문을 보내 휴가철 화재 사례를 알리고 관리업체와 소방서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현장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는 휴가 중 플러그 뽑기와 가스 중간 밸브 잠그기 등을 당부하고 안내방송을 통해서 화재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FTA 체결로 지역 한우 산업의 타격이 큰데요. 영덕에선 혈통 개량을 통한 고급 한우를 육성하고 농가 지원 확대에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과 축협이 45억 원을 들여 지난 2월 영덕읍 화천리에 세운 한우 개량 사업소. 전국에서 선별에 입식한 우량 한우 150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축사에는 지붕 개폐기와 사료 공급기 등 최신 설비도 갖췄습니다. 이곳에선 내년까지 형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 농가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는 수정이 완료된 다음에 9월까지는 이제 송아지를 분만한 다음에 그 질병이나 전염병 예방 접종을 다 완료를 시키고 농가들한테 내년까지는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혈통이 검증된 어미소에서 생산된 우량 송아지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집니다. 축협은 앞으로 농가로부터 거세 비우고 200여 마리를 입식한 뒤 2년 동안 키워 판매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확보해서 개량을 해서 A++ 나올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고기를 생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받고 또 그 이제 수입 고기의 경쟁력을 우리가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도 늘었습니다. 영덕군은 조사료 생산 구입비 21억 원을 지원했고 농협과 축협은 100억 원의 특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혈통 개량과 축산 농가 지원 확대로 지역 한우 산업의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터키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경남, 대구교육청 터키 방문단은 터키 교육부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한국 교육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교육 과정 속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의 참전용사 자손들의 한국 고등학교 유학을 적극 돕기로 하는 한편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 방문과 고등학교 축구 경기 등 학교 스포츠 교류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의 하나로 학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프로그램인 도전 그린스쿨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시는 내서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2곳을 도전 그린스쿨 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각 학교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는 앞으로 에너지 케엄 캠프와 기후변화 교실 등에 참여하고 탄소 중립 인증서도 받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한 9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경북 지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한 96명을 입건하고 이들이 재배하던 양귀비 11,000여 포기와 대마 5,100여 포기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밀경작 사범들은 주로 농촌에 사는 60대 이상 주민들로 가정 상비약이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적발됐고 100포기 미만의 소량 경작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계명대는 주한 미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계명대 성서 캠퍼스에서 2013 미국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국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27개 대학에서 학생 40명을 비롯해 교수와 한미 외교 관계자 등이 참가해 미국의 역사와 예술을 통해 본 미국학 연구, 미국 기업 문화와 고용 관행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입니다. 계명대는 우수 참가자를 선발해 시상하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참가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합니다. 대구 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24일 제4회 전국 아마추어 성악 콩쿠르를 열기로 하고 1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콩쿠르는 올해 제11회 대구 국제오페라축제 행사 가운데 하나로 오페라의 저변을 넓히고 오페라 가수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콩쿠르에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거나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만 25세 이상의 음악 애호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24일 대구 오페라하우스 대연습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며 본선은 같은 날 오후 대구 오페라하우스 무대에서 공개로 이뤄집니다. 절기상 입추입니다. 하지만 입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지역은 폭염이 계속될 텐데요. 오늘 낮 기온 대구는 36도, 안동 35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 등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어제처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36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5도, 김천 36도까지 치솟겠고 안동의 낮 기온 35도로 폭염 경보 기준까지 올라서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35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덥고 습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